안녕하세요. 오라오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라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골에서 방송하는 이 곤충 소리들과 함께 귀뚜라미야 개구리 우는 소리와 함께 시골 방송을 하고 있는 팩토리입니다. 오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당분간은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그리고 이어지는 주말까지 해서 대략 9일 정도 아마 아무 방송도 없을 겁니다. 저도 휴가인지라 잘 쉬다 오겠습니다. 가족들과 여기저기 다닐 건데, 여러분들 휴가 다 다녀오셨나요? 바빠갖고 휴가 못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휴가 얘기 들으면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 언짢으셨다면 양해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소식은 말이죠, 여러 가지 같이 살펴볼 건데요. 네, 열차? 오늘 열차? 열차 뭐죠? 열차가 뭐지? 네.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눈치가 없는 건가? 자, 오늘 소식은 이카노미 클럽 뉴욕이라고 해갖고, 보시는 것처럼 ECON 클럽 NI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리플 CEO가 참석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9월쯤인가? 9월인가? 언제죠? 네, 이따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일정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우리가 되게 생소한 그런 곳이거든요. 이카노미 클럽 뉴욕.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참석했던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이런 거를 보면 저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좀 가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에피소드 드랍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계속 라인하트 케이트가 맨날 순 하다가 어제 방송 끝날 때쯤에 질문을 했더니 like today, soon 이렇게 했죠. 오늘처럼 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그거였나봐요. 오늘 나온다는 얘기였나봐요. 그래서 공개가 됐는데 같이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차 아니냐고요? 눈치가 진짜 없었네. 자택입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출발하러 가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우리 든든한 리플사의 아군, 엑센추어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그냥 컨설턴트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옛날 얘기를 하죠. 1840년에 있었던 페니포스트 관련된 거. 근데 그 당시에 페이먼트 이런 것들의 변화 관련된 뉴스인데, 그것들을 이제 지금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저런 이제 인용이죠. 사실 예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변화를 인용한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래에는 본인 생각엔 적어도 이 페이먼트는 리얼타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이크로 페이먼트 시대가 될 것이고, 돈이 인터넷 오브 밸류처럼 엄청나게 리얼타임으로 그 수많은 것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당연히 프릭션리스, 마찰 없이, 리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소개할 때도 간단한 브리핑을 소개했지만, 이 사람은 되게 리플 신봉자입니다. 굉장히 리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리플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지지하기도 하고요.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좋은데? 선풍기 꺼도 되겠네요. 선풍기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은 지금 이거 보시는 거는 제가 인정하는 친구 중에 하나죠. XRP와 리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요즘 같은 우리나라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람을 보라는 건 아니고 지금 이 내용을 보라고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가격의 변화에 상관없이 빗소라는 거래소에서 이제 볼륨으로 사용되어지는 리퀴디티, 그거를 인덱스 형태로 계산을 해서 수치화시켜서 나타낸 거거든요. 보면은 머니그램 파트너십이 이때쯤인데, 이때 인덱스 이 수치가 마이너스도 갔다가 특정 시점이 지난 이후로는 이게 플러스 상태 유지하다가 조금 더 지나서 7월 말 돼서는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갔다가 최근에 잠깐 줄었죠.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는 상승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는 이 지표는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이 리퀴디티가 사용되어지는 거를 인덱스화 시키는 겁니다. 예. 다행이네요. 예, 다행입니다. 제가 이제 좀 우려를 해갖고 얘기를 꺼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전혀 선입견, 편입견 없이 봐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그겁니다. 가격의 변화 없이 유동성, 오더북이 사용되어지는 거, 그리고 그게 볼륨으로 나타나지는 거를 지금 인덱스화 시켜갖고 수치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곧 이 얘기는 엑스라피드에 관련된 게 얼마나 사용되어지는지를 인덱스화 시켜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흐름이 이렇죠. 선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갔다가 뭐 이 정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예. 예, 리니어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선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뭐 최근에 한 이틀 동안 좀 꺾이기는 했는데 그래도 예, 평균으로 치면은 이렇게 상승 중일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흐름은 좋다는 거. 하지만은 역시나 아쉬운 건 그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볼륨, 예, 그 상태가 되려면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더 머니그램 말고도 최근에 예, 리프사가 머니그램과 같이 예, 투자, 예, 그런 투자들을 이어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런 투자들이 예,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나타나서 지금처럼 예, 실제 엑스라피드의 볼륨이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패드나우라고 예, 패드에서 이제 보인드 차세대 이제 지급결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죠. 이름하여 예, 여기 써있는 것처럼 패드나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총괄자를 지금 미연방 제도에는 그 아래에 예, 미연방 준비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총 12개로 나눠져 있고요. 미국의 주는 총 50여 개 정도 되지만은 몇 개의 주들을 이렇게 하나 묶음으로 만들어 갖고 12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보스턴, 예, 보스턴에 있는 이 미연방 준비은행에 예, 보스턴주에 있는 이 사람, 지금 보시는 이름은 모르겠어요. 여기 써있네. 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사람이 총괄책임, 예, 이 디렉터를 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고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예, 워라 어서오세요, 사이코 엠퍼러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들, 이제 총 디렉터가 정해졌으니까 뭔가 이 사람이 예, 본인이 리드를 해서 뭔가 하나하나 작업들을 이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소식이 들리게 될 텐데 그때 하나하나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 되겠죠. 역시나 예, 넘어가기 전에 관전 포인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리프사가 이런 미연방 준비은행이나 또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I, L, P. 예,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쓰라는 얘기예요. 예, 만약에 요거를 채택을 해준다, 중앙은행에서, 또는 ILP 기반으로 만든 엑스커런트를 채택해준다, 그럼 리프사가 원하는 건 다 이룬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가죠. 에피소드 드랍이 나오셨네요. 같이 한번 좀 볼게요. We're talking spring this episode. We've got 자, 스타트. 왜 스타트가 안 되지? 나라 뿅. 뿅. 쭈구리. Hey, I'm Reinhard Kate, and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The Ripple Drop. We're talking spring this episode. We've got the SVP of Spring, Ethan Beard. We sit down with Coil. 자, 코일 얘기하고 있고 레이징 스페이스 얘기하고 있죠. 자, 처음에 스프링 얘기를 합니다. Ethan, it's been just over a year since spring launched. 1년 넘게 했는데 예. We've made over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over $500 million in XRP to various companies. 지금 보셨죠? 아이 투자 금액이 지금 100만 단위였으니까 100만 1000만 원, 5억 달러를 투자했대요. 그러니까 거의 6천억 원 정도, 우리나라 돈은 6천억 원 정도를 스프링을 통해서 투자를 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One of the areas that I'm most excited about is that we're really starting to layer in developer tools for inside of Spring and really looking to make Spring into much more of a developer platform. We're building out APIs, SDKs, various libraries. 방금 오타였습니다. STK가 아니라 SDK예요. Services. And then we'll also be spending a lot of time bringing these products to market and reaching developers wherever they are around the world. 네.
그래서 지금 이단 비어드가 설명한 거는 이런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규모를 투자했는지 얘기를 했죠. 6천억 원 정도를 1년 조금 지난 시점인데 그만큼 이제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어떤 이코시스템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런 이코시스템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죠. 이제 비유를 들자면 어떤 식물이 가꿔지려면 뭐 식물이 그 자연에서 스스로 알아서 이제 자연에서 내리는 비라던가 그런 햇빛을 통해서도 혼자 자생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그렇게 알아서 자생하진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시들어 죽죠. 어떤 식물들은 환경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좀 수분이 필요한데 비가 내려줘야 되는데 비가 안 내려요. 그럼 말라 비틀어 죽겠죠. 또는 어떤 식물은 아니 나는 태양광을 너무 흡수하면 안 되는데 계속 태양이 내리죠. 그래서 말라 비틀어져서 시들어 죽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식물들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을 많이 타는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그런 식물들이 자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식물을 보살펴주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 같은 존재가 있으면은 문제없이 자랄 수 있겠죠. 필요할 때 영양분도 주고, 만약에 이제 그늘이 필요하면 그늘을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수분이 필요하면은 비가 오지 않더라도 물을 제공해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리프사 역시도 스프링을 통해서 XIP와 IP를 쓰는 그런 이코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싶지만 지금 그게 자생하기를 그냥 돈만 주고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려놓고 자생하기를 바라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개발자들, 이런 생태계를 갖고 나가는 건 개발자들이거든요. 그런 개발자들이 그런 생태계를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원사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코일 얘기 나오고 있죠. Recently launched Coil. How does it work? So Coil is based on an open web standard called web monetization. And what that means is that there's a feature in the browser that allows it to pay different websites as you're browsing their content. So rather than looking at ads, maybe paying a subscription for each website you go to, this kind of allows you to go to any website out there and pay them like a small amount. We're trying to establish a new web standard. In order to do that, you need to reach a lot of people, and so Imgur is going to be a great partner in terms of like bringing this to a larger audience, explaining what it's all about, and giving more people access to it. 자, 코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 이미 너무 잘 아시는 거라 별로 설명할 건 없는데 그냥 화기차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지금 코일이 가장 중요하게 1순위로 놓고 작업하는 거는 웹 모네타이제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크리에이터들한테, 컨텐츠 소비자들이 크리에이터들한테 ILP 기반으로 만든 웹 모네타이제이션을 통해서 도네이션을 할 수가 있죠.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XIP로 그 도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크리에이터가 원한다면 이제 스트롱홀드라는 달러 유공성을 제공하는 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달러로 그 도네이션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프링이 어제 보셨지만은 아니죠. 스프링이 있다고 봐야죠. 리프사가 준 거니까. 자, 스프링이 코일한테 10억 개 XIP를 투자를 했거든요. 인베스트먼트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갖고 코일사가 올해 목표를 했던 거. 그러니까 예전에 설명드렸던 건데, 코일이 언급됐으니까 핵심 사항을 지금 정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 때 밝히기로는 올해 안에 IP 커넥터 1000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가 그러고요. IP 커넥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다리를 놔주는 친구들입니다. IP 커넥터가 있어야지 ILP가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만들 거라고 했고, 더불어서 결국에는 XIP와 그리고 법정화폐의 쌍을 만들어서 그 유동성을 제공해줄 플랫폼이 필요한데요. 오늘날의 암호화폐 거래소처럼요. IP가 그냥 XIP를 보내고 XIP를 받는 걸로 끝나기에는 오늘날의 XIP가 아직 가격 변동성이 크니까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일반 사용자들. 우리 같은 사람이야 또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달러면 달러, 우리나라 원하면 원화, 그리고 일본의 엔하면 엔화, 이런 법정화폐 쌍을, 페어를 제공해줄 플랫폼이 필요한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스텔라의 파트너인 스트롱홀드가 지금 달러 페어를 제공하고 있고, 게이트허브가 원래 피아트 ILP 커넥터를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최근에 해킹 사건 때문에 지진부진한 것 같아요. 아무 소식도 없어요. 게이트허브 약간 잠수 쪽인데 좀 안타깝네요. 어쨌든 원래 예정대로라면 게이트허브가 IP 서밋 때 공개했듯이 피아트 IP 커넥터를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목표를 갖고 지금 달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코디우스는 우선순위가 2순위로 밀려서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질문 주실 분들 또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얘기가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어서 보시죠. 레이즈 인 스페이스 나왔네요. Race in Space mission is really to take the music industry and to help it self-disrupt and give birth, hopefully, to this next generation of tech companies. The music industry, for the very first time, is really a partner in. To raise the value of music. That's ultimately what we're here to do, is guide tech founders on how to bring their ultimate visions to life in an industry that traditionally is scary to enter, mainly because a lot of people don't know how to navigate the water. So, blockchain and XRP expands from this very, very finite view of an artist-fan relationship to ultimately being able to power this next generation of what fandom and monetizing fandom will be for artists. 자, 지금도 결국에는 그거죠. 지금 여러분들 설명 보셨겠지만 그 레이즈 인 스페이스 대표들이거든요. 지금 인터뷰 나온 사람들이 방금 얘기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결국에 그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리스트와 그 팬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실 세계 케이스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은 뭐 가수들 있잖아요. 가수들 음악을 만들었는데 보통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 공간에서는 뭐 mp3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론이라던가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플루라던가 여러 가지 그 mp3 정액을 내면은 mp3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공되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중간 유통자가 있으면은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리기 때문에 아리스트 입장에서 그리고 이 아리스트의 음악을 좋아해서 듣는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프릭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해외에 있는 음악을 들을 때 당연히 더 많은 플랫폼을 거쳐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네이버 뮤직이 있다고 치면은 그런 플랫폼에서 여러분들 음악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외국 음악이에요. 그러면 네이버 뮤직에서는 컨택을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분명히 해외 아리스트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 소속사가 이런 뭐랄까 글로벌 사업을 직접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어떤 회사한테 의뢰를 할 거거든요. 그럼 또 뭐죠? 중간에 유통자가 더 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간에 당연히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마진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프릭션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XRP 브릿지에서 모든 전 세계의 것들을 다이렉트로 연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웹 모네타이제이션과 좀 비슷하죠. 근데 다루는 분야가 좀 다를 뿐이죠.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키텍처라던가 그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방법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다만 분야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뿅, 나니? 왜 그러죠? 자, 그래서 이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억 개 XRP를 투자받은 거 이외에 어제 또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코일사가 마이크로 페이먼트 크리에이터들한테 이제 도네이션 되는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10빌리언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억 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팩스와 비유를 했죠. 팩스머신과 비유했는데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는 걸 되게 강조를 한 거죠. 본인들이 그만큼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페이먼트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본인들이 성과를 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카노미 클럽 뉴욕 거기에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참석을 하는데요. 일단 일정부터 잠깐 볼까요? 이 친구 언제죠? 일정이 어디에 나와있더라? 네, 여기 있네요.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이고 재미난 건 산탄데르가 전날에 나옵니다. 아나부틴 이 산탄데르 의장이
전날에 나오고요. 10월 8일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9월 9일날 SEC 의장인 제이 클링턴이 아니죠. 클레이튼 자꾸 빌 클링턴 때 말이 헛나가네. 이 사람도 나오고요. 이제 보잉사 CEO도 나오고, 지금 보면은 그래도 짱짱맨들이 좀 나오죠. 짱짱맨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카노미 클럽 뉴욕, 여기 과연 어떤 모임인지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의 성격, 어떤 모임인지를 알기 위해서 잠깐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이거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나 옛날에 출연했던 사람들, 여기 출연했던 사람들을 보고 가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이거를 보고 가시죠.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 겨울과 내년 봄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거 작년 2018년 겨울 그리고 2019년 봄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쨌든 영상을 보시죠. 옛날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1907년도부터 시작을 한 모임이고, 보면은 이거 누군가요? JP 모르건 나왔죠. CEO 한번 참석하셨고. 넌 누구니? 얘 어떤 회사죠? 퀸? 누구예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넘어가죠. 에드워드 하이만? 자, 아까 연방준비은행이 총 12개가 존재한다고 했죠. 뉴욕에 있는 거기 CEO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인드라 누구시죠? 아, 펩시 CEO네요. 이 사람인가요? 어느 쪽일까요? 인드라 하니까 왠지 인도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쪽일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펩시 CEO 참석했었고요. 너는 또 누구세요? 이건 뭐죠? 노스 아일랜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람 친숙하시죠? 이 사람이 4월 3일날 출연했었네요. 누구죠? 이번에 스웨이 키노트 스피커입니다. 그 인도 사람인데 현재 지금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고 3년 정도 2013년인가 그때부터 약 3년간 인도 중앙은행 총재까지도 했던 사람이죠. 여기 이력이 나오죠. 여기 나오네요. 자, 이 사람도 여기에 나왔었고요. 이어서 보죠. 계세요? 누구세요? 누구시죠? 유로피언 커미션. 좋습니다. 자, 다음 다 짱짱맨들 나오죠. 블룸버그 뉴스, 뉴욕타임즈, CNN 기자들인가 보네 이번에는. 자, 좋습니다. 여성 기자들도 나오고. 너는 누구세요? 뉴욕타임즈 리포터네요. 아니다, 인터뷰한 사람이 뉴욕타임즈 기자고 위에 못 봤다. 빠르게 넘어간다. 여러분들 이 사람 당시에는 다른 사람이었나봐요. 이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CEO라고 돼 있는데 아까 그 사람이랑 다르죠? 그 사람 이름 뭐였더라? 이 사람 맞나요? 에릭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어쨌든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CEO도 나왔었고요.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연방준비제도 그쪽. 그냥 멈출 필요도 없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짱짱맨들이 나왔어요. 그냥 CIA CIA가 왜 나왔지? 월드뱅크 그룹.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임 자체가 뭐라 해야 될까요?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임드만 나오는 곳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국의 그런 중소기업 CEO인데요 이러면서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니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든 뭐가 됐던 간에 중소기업 대표다 이러면서 나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저곳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나오는 곳인데,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저기 끼긴 꼈어요. 예. 끼긴 꼈는데 대단한 모임에 이제 나가는 건 알겠는데 저는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 개인 기준으로는 알겠어. 네, 웬만한 사람 못 나가는 걸 알겠는데 저기서 뭔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가서 영업을 해서 저기 안에서 뭔가 본인들 고객을 막 늘리거나 이러면은 좋겠지만 모르겠네요. 일단은 저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뭐 좋은 정보라도 얘기해 주는지 또는 뭐 거기 가서 영업이라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지 뭔가 저 자리가 의미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면 되겠죠.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10월 8일입니다. 수요일 진행되기 한 달 전쯤에 딱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소식들 핵심만 짝짝짝짝짝짝 줄여갖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Q&A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여러가지 얘기들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시골 세종입니다.